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도 아침 설거지와 청소를 끝내고 좀 쉴 겸 음악을 틀어놓은 채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시아버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큰애야, 나다. 너 혹시 지금 바쁘니? 저요? 아니요. 설거지 막 끝내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말이다. 내가 매번 너한테 미안한데 지금 경찰서로 좀 가주면 안 되겠니? 내가 지금 조금 멀리 나와 있어서 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구나. 민수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정말 미안하구나. 시아버님이 정말 미안한 듯이 말씀하셨어요. 경찰서요? 경찰서는 왜요? 설마 어머님이랑 동서 또 사고 쳤어요? 순간 그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와 버렸고, 그런 것 같구나.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작은 애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조용할 날이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던 시아버님의 목소리에는 노여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어디 경찰서예요? 우선 제가 빨리 가볼게요. 근데 별일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운전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조심해서 오세요. 제가 시아버님께 신신당부까지 했고 그제서야 안심이 되셨던지, 그래 고맙구나. 큰애 너한테 항상 미안하고 할 말이 없구나. 시아버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화를 끊고 급히 차키만 챙긴 채 시아버님이 알려준 경찰서로 운전해서 갔는데요. 그곳에 시어머님과 동서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옆에 한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세 사람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두 사람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서랑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랑 둘이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며 동서!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큰애야! 라는 시어머님의 눈물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형님! 이라고 부르며 동서가 저한테 뛰어오더니 제 허리를 꼭 껴안았어요. 그런 동서의 얼굴을 두 손으로 살짝 움켜잡으며 동서! 얼굴이 이게 뭐야? 누가 이랬어?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아니, 저기 저 아줌마가 어머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미친 여편네가 어쩌네 저쩌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똑같이 했더니 저 아줌마가 먼저 달려들어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 말을 하던 동서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뭐? 어머님한테? 저기요, 우리 어머님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앉아있던 그 아줌마에게 달려가서 따져 물었는데요. 운전을 못하면 집구석에나 있지. 왜 운전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드냔 말이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알아? 이보세요. 그걸 왜 아주머니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운전을 늦게 배우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다고 처음 본 사람한테 욕을 해요? 사실 저는 평소에 굉장히 조용한 편인데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암튼 제가 그 아줌마를 노려보며 말했는데 그런 저를 보던 경찰관이 저기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며 저를 말렸어요. 그 소리에 우선 제가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시어머님을 보며 어머님 누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기 저 여편네가 갑자기 작은 애한테 달려들었다니까. 시어머님이 분하다는 표정으로 그 아주머니를 노려보기까지 했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말에 그 아주머니가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라며 비아냥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가 증거 있어요. 블랙박스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보시면 되겠네요. 라고 말을 하던 순간 그 아주머니의 표정이 잠시 일그러졌는데요. 뭐야? 블랙박스가 있다고? 당연하죠. 요즘엔 차에 블랙박스 다 있는 거 모르세요?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경찰관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주머니가 저기 그게 말이죠. 우리 서로 쌍방인데 그냥 합의하죠. 라며 갑자기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한번 할 때까지 해보시죠. 라고 제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좋게 좋게 합의합시다. 라며 아주머니가 제 손까지 덥석 잡았고 제가 그 손을 뿌리치며 우리 동서 얼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동서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 줄 아세요? 사돈 어르신들이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라며 제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합시다.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쌍방이었기에 빨리 합의를 하는 게 나았고 우리는 급히 합의를 한 채 그곳을 나왔어요. 사실 시아버님이 엄청 화가 나 있었기에 빨리 수습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경찰서로 나오면서 제가 시아버님에게 전화를 했고 아버님, 와서 보니까 별일 아니에요. 그 아줌마가 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동서 뺨도 내리치고 머리채도 자꾸 흔들어댄 모양인데 지금 동서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약간 과장해서 말을 했어요. 뭐야? 그게 정말이냐? 근데 그걸 가만히 뒀어? 순간 시아버님이 흥분한 채 소리쳤어요. 저도 그냥 확 고소해버리려고 했는데 아줌마 사정이 좀 딱하더라고요. 계속 빌어대기도 했고 동서도 그냥 합의하자고 해서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시아버님에게 말했는데 동서 얼굴이 말이 아니라는 말에 시아버님의 화도 좀 누그러지신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전화통화를 엿듣던 시어머님이 예, 네 시아버지 화 많이 났지? 라고 걱정스레 물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어머님이랑 동서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죠. 미안하구나. 다 늙어 빠져서 운전한다고 해서는. 시어머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님, 운전하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저 예전에 운전 배울 때 사고를 어찌나 많이 쳤던지 친정아빠한테 맨날 야단 맞느라 등짝에 나만 하질 않았는걸요? 너도 그랬어? 넌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시어머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안 그러긴요. 운전 배우다 보면 다 그래요. 라며 제가 활짝 웃었고 옆에서 듣고 있던 동서가 형님, 그러면 저 아버님한테 안 혼나는 거예요? 라고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동서의 팔을 세게 꼬집어 버렸어요. 형님, 아파요. 라며 동서가 호들갑을 떨어댔는데요. 그런 우리 동서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냥 망아지처럼 천방지축이에요. 동서의 친정은 꽤 부잣집인데 딸만 둘인 그 집안의 막내로 부족함 없이 자라서 그랬는지 그냥 한없이 밝고 말갈량이 같았어요. 그런 동서와 저는 무려 7살 차이가 났는데 우리 남편과 서방님의 나이 차이도 꽤 있는 편이었고 서방님보다 동서가 더 어렸기에 저와는 7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우리 시댁은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그리고 동서 부부가 있는데요. 전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몸이 좋지 않아서 휴직계를 내고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랬던 저는 성격이 상당히 무뚝뚝한 편입니다. 한마디로 애교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많이 차가운 성격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곤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밖에 없던 시댁에 아들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를 보던 시어머님의 슬픈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시어머님은 딸을 낳고 싶으셨다는데 안타깝게도 아들만 둘을 낳게 되었고 우리 남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에게 기대를 참 많이 하셨다는데요. 저를 처음 보던 날 시어머님이 아주 든든하구나.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더 생겼구나. 라는 말을 하실 정도였는데 그런 시어머님의 눈이 어찌나 슬퍼 보이던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방님이 결혼하겠다며 지금의 동서를 데리고 왔는데 항상 정적만 흐르던 시댁에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서는 뭐가 그리도 즐거운지 항상 까르르 소리내어 웃곤 했는데요. 저는 그런 동서가 참 신기할 뿐이었어요. 동서는 매사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매사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동서는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득 동서가 처음 시댁에 인사 오던 날이 생각나네요. 시댁 가족들 모두 워낙 무뚝뚝했기에 다들 아무 말도 없이 앉아서 과일에다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가족들을 보며 동서가 근데요,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라며 뜬금없이 물었어요. 그런 동서를 우리 모두 놀라서 바라봤고 시아버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마음에 안 드냐니? 아니 그렇잖아요. 저한테 뭐 궁금한 거 그런 거 없으세요? 전 할 말이 엄청 많은데요. 어제 밤새 종이에 적어왔어요. 여기 보세요. 제 주머니에 있어요. 라며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잔뜩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 말에 제가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는데 정말이지 그냥 한없이 맑은
말갈량이 아가씨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귀엽더라고요. 시어머님도 그런 저와 같은 생각이셨는지 순간 입가에 웃음이 번졌고 그럼 네가 적은 거 그거 한번 쭉 말해보렴. 동서에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동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무슨 연설을 하듯이 목소리까지 낮게 내리깔고는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꽃꽂이도 정말 잘해요. 나중에 제가 꽃집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며 쉴 새 없이 쫑알쫑알 신나서 말을 했는데 그렇게 동서는 한참 동안을 손짓 발짓까지 해가며 아주 화려한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동서를 가족들 모두 웃음을 꾹 참으며 바라봤는데 특히나 우리 시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웃음을 참고 계셨어요. 사실 그전부터 우리 시어머님에게 약간의 우울증이 찾아왔었고 많이 힘들어하던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님은 항상 한숨을 내쉬면서 사는 낙이 없다 라며 멍이 창밖을 내다보시거나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이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둘째 며느리를 보며 너무나 신기한 듯 관찰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서방님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뒤 시어머님과 동서는 마치 커플처럼 다니면서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기에 시아버님의 신기가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되자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까지 지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과 동서는 전혀 멈출 생각이 없는 것이었는지 매일같이 문제를 일으키곤 했어요. 그런 시어머님과 동서 때문에 저까지 맨날 불려다녔기에 저도 귀찮았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저는 그런 동서가 밉지만은 않았어요. 동서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밝아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시며 약까지 드시던 시어머님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는데 소녀처럼 깔깔 소리내어 웃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랬기에 귀찮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동서에게 고맙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결혼하고 시어머님의 첫 생신이 돌아왔는데 동서가 제게 전화를 해서는 형님, 오늘 어머님 모시고 밖에 나갔다가 한 3시간만 시간 좀 보내다 들어와 주세요. 라며 제게 부탁을 했어요. 왜? 뭐 하려고? 내일이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제가 서프라이즈 하려고요. 서프라이즈? 동서 그런데 뭐 위험한 거 그런 거 아니지?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기분 좋아지게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그 순간 동서의 목소리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동서에게 전화가 왔고 시어머님과 함께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우리를 보던 동서가 짜잔! 서프라이즈! 꽃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며 천진난만한 얼굴로 활짝 웃었는데 집안의 모습을 살펴보던 시어머님과 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세상에나 집안이 온통 꽃밭이었고 꽃향기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의 눈에서 하트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세상에나 여기가 천국이니? 정말 예쁘구나!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시어머님의 말씀처럼 집안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런 광경은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본 듯하네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는데 동서의 그런 티 없이 맑고 발랄한 모습들을 보며 살면서 꽃을 선물 받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구나.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야.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제가 동서에게 정말 고마웠던 것이 동서가 결혼하고 얼마 뒤에 사실은 어머님이 우울증이 약간 있으셔. 그런데 동서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동서 덕분에 요즘 어머님이 자주 웃으시더라고. 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었어요. 그랬으니 기특할 수밖에요. 그리고 그 뒤부터 시어머님과 동서는 한 쌍이 되어서 뭐든지 같이 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은 동서가 형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며 제게 울먹이며 전화를 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시댁이요. 근데 빨리 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무서워요. 동서는 울기 직전이었고 시어머님도 옆에 계신 것인지 큰애야 큰일 났다 빨리 좀 와봐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게 제가 혼비백산한 채 시댁으로 갔는데요. 시댁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다가 그만 기절 초풍할 뻔했답니다. 세상에나 말이죠. 그 미꾸라지 있잖아요. 추어탕을 끓일 때 쓰는 그 미꾸라지요. 도대체가 몇 마리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미꾸라지들이 시댁 거실 바닥을 마구마구 활개치며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시어머님과 동서를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과 동서가 소파 위에 올라가서는 겁에 잔뜩 질린 채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동서, 이게 다 뭐야? 아니, 그게 말이죠. 요즘 아버님께서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셔서 추어탕 하려고 사왔는데요. 이왕이면 가족들이 다 같이 먹으려고 많이 사왔거든요. 그렇게 추어탕을 하려고 소파 앞 탁자에 얕은 대야를 넣고 미꾸라지가 잔뜩 들어있는 봉지를 확 부었는데 쟤네들이 갑자기 마구마구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미꾸라지 봉지를 놓쳤는데 이 모양이 됐어요. 근데 쟤네들 왜 이렇게 큰 거예요? 동서가 겁에 질린 채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시댁까지 거리가 10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보며 추어탕은 그냥 밖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근데 동서 추어탕 끓일 줄 아는 거야? 해본 거야? 아니요. 얼마 전에 요리 동영상 보니까 별거 없길래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 영상에선 이런 비상 상황은 없었는데 쟤네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동서가 마구마구 몸을 비틀어대고 있는 미꾸라지들을 보며 잔뜩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그런 동서의 말에 저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는데요. 옆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던 시어머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 먹자고 했잖아. 일 어쩌니 그래? 니들 시아버지 오면 또 한번 난리 칠 것 같은데. 큰애야, 근데 나도 저 미꾸라지들이 너무 무섭구나. 징그러워서 만질 수가 없어. 어떡하니? 그렇게 시어머님과 동서는 소파 위에 선 채 저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 모습에 그저 어이가 없어서 저는 웃음만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난장판이 된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와중에 그건 왜 찍는 거야? 시어머님이 놀라서 물었고 어머님, 저는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해서요. 라며 제가 큰 소리로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선은 고무장갑을 낀 채 용감하게 거실 바닥을 휘젓고 다니는 미꾸라지들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런 저를 보며 동서가 우와, 우리 형님 짱이다! 라며 박수까지 쳤어요. 그런데 미꾸라지들이 왜 그리도 미끄러운지 잘 잡히지도 않았고 도대체가 얼마나 많이 사온 것인지 잡아도 끝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집안에 비린내가 진동해서 이건 뭐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미꾸라지들을 큰 비닐봉투에 담아서는 이거 누구 가져다 주던지 해. 난 추어탕 못 끓이니까 라며 동서에게 말을 했고 동서가 미꾸라지 같은 비닐봉투를 살며시 들더니 친정 엄마한테 갖다 드릴게요 라며 급히 나갔어요. 동서 친정이 시댁에서 차 타고 30분이면 가는 거리였기에 동서가 그걸 가지고 급히 친정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미꾸라지를 가지고 친정으로 간 동서 말에 의하면 사돈 어르신도 깜짝 놀란 채 기겁을 하셨다는데요. 그걸 그냥 던져두다시피 하고 도망 나왔다고 하네요. 도대체 사돈 어르신은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시어머님과 저는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주방세제로 집안을 몇 번이나 닦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꾸라지 비린내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잠시 후 청소를 끝내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서던 시아버님이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그리고 큰애 너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왜 있는 거니? 라며 시어머님과 저를 바라봤어요. 저기 그게 어머님이랑 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 그냥 밥이나 먹고 가려고요. 라며 제가 시아버님의 눈을 피하며 조심스레 말을 했는데 그런 제 모습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셨던 것인지 둘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시아버님이 다시 물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버님 식사하셔야죠. 라며 제가 얼른 말을 돌렸어요. 우선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듯 했는데 시어머님과 제가 밥상을 차리던 사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던 시아버님이 아니 이게 뭐야? 라며 혼비백산한 채 찻잔까지 떨어뜨리셨어요.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제가 바닥을 내려다봤는데 세상에나 소파 밑에 미꾸라지 몇 마리가 아직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소파 밑에 물이 조금 남아있었던지
꿈틀꿈틀 소파 밑에서 기어나온 모양인데 그 모습을 보며 시아버님이 기겁할 수밖에요. 결국 그날의 사건이 다 밝혀지게 되었고 내가 살다 별일을 다 본다. 작은 애야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까지 왜 그러냐고.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보며 나무랐지만 소파 밑에서 기어나온 미꾸라지를 보며 기겁하시던 시아버님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건지 시어머님이 억지로 웃음을 참고 계셨어요. 제가 그런 시어머님의 손을 꽉 잡으며 어머님 제발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님이 그만 웃음을 터뜨려 버리셨어요. 그 바람에 시아버님이 더 화를 내셨고 제가 시어머님을 방으로 억지로 들어가게 하고는 아버님, 요즘 어머님 병원도 안 다니시고 우울증 약도 안 드시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실 동서가 계속 말썽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 덕분에 어머님이 진짜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사실 전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집안 분위기가 많이 무거웠는데 요즘은 동서 덕분에 웃음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동서 아까 미꾸라지 때문에 잔뜩 겁먹어서 지금도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아버님이 아까 그 모습을 보셨어야 해요. 진짜 얼마나 웃기든지 말도 마세요. 라며 저도 참았던 웃음을 터뜨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시아버님에게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시어머님과 동서가 소파 위에 올라가 잔뜩 겁에 질려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시아버님의 얼굴이 갑자기 시뻘개지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 동서 표정 좀 보세요. 그리고 이럴 때는 그냥 웃으셔도 돼요. 라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려 버리셨어요. 그렇게 시아버님과 저는 영상을 보며 진짜 한참 동안을 큰 소리로 웃었고 한참을 웃고 난 시아버님이 큰애야 그거 다시 한번 돌려봐라 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고 둘이서 영상을 몇 번이나 다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나오셔서는 작은 애 얼굴 좀 봐라 라며 아주 박장대소까지 하면서 웃으셨어요. 그 뒤 그 동영상은 우리 집안 갑으로 남게 되었는데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그 동영상을 틀어놓고는 한참을 웃곤 한답니다. 참 신기했던 것이 말이죠. 아무리 봐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동서만이 그 영상 좀 그만 보면 안 돼요? 라고 볼멘 소리를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동서는 엉뚱한 행동을 참 많이 했고 우리 가족은 그런 동서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시아버님도 그냥 포기하신 건지 박수까지 치면서 박장대소를 할 정도예요. 제가 이 글을 보낸 이유는 동서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서입니다. 동서 덕분에 많이 웃어서 우리 가족들 모두 많이 행복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